예,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 조승래입니다. 예, 뭐 몇 가지 좀 정리 차원에서 조금 좀 몇 가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좀 전에 이제 인턴 증명서 관련해서 제가 앞서 그 자료 제출 요청도 드렸습니다만 인턴과 관련된 규정이 그 대학 전체적으로는 전혀 없죠. 전혀 없고,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총장님께 각 기관에서 인턴을 이렇게 운영합니다. 또 혹은 또 인턴 또 증명서를 이렇게 발급합니다라는 것에 대한 총장 결재가 있습니까? 없습니다. 전혀 없는 거죠. 그러면 그 인턴을 뽑고 운영하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하는 모든 권한들은 다 부서장들에게 위임되어 있는 상황이다,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? 맞습니다. 예, 맞고요. 그 다음에 그 이제 관련해서 제가 이제 아까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공익인권법센터의 관련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한 바 있어요. 인턴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한번 달라. 2005년도 이후에 그랬더니 어떻게 오냐면 처음에는 한 37명 정도가 되는 것 같다. 근데 어떤 보도를 보니까 또 40몇 명이 나와요. 그래서 40몇 명이 맞지 않습니까? 그랬더니 또 추가로 했더니 50몇 명이다. 또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 거냐면 좀 전에 이제 우리 김한표 의원님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만 그게 그 어쨌든 컴퓨터상의 문제가 발생해서 그 기록들이 계속 축적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예, 네. 예. 그런 것이고 그 나중에 이제 복원을 했고, 복원이라는 것은 그 예를 들면 뭐 교수들의 뭐 일종의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계 기록이라든지 이런 네, 몇 가지 근거들을 가지고 복원한 것이지 이 기록들이 전부 완벽하게 복원됐다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네, 네,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록이 현재 그 없다고 해서 그것이 뭐 위조됐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증거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예, 그건 명확히 좀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그 장학금 관련해서 그 제가 지난번에 이 장학금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특지 장학금입니다. 이 장학금이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급이 되냐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먼저 그 관학회나 이런 그 장학금을 주는 주체에서 그 대학 쪽에다가 명단을 보낸답니다. 맞습니까? 특지 장학금의 경우에는 우리한테 이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런 경우도 있고요. 예.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선발해가지고 명단만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예, 그렇죠. 네, 네. 예, 그래서 이제 이 조민 학생의 경우에는 명단이 그쪽 장학을 수여하는 분들로부터 네. 명단이 넘어오는 경우이고,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추천하는 경우와 명단이 넘어오는 경우를 그 학교에서는 교차 분석을 하는데, 분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뭐 가능하면 이중 장학금 혜택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, 또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등록금보다 또 오버가 될 수 있는 것도 있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해서 대학 당국에서는 관리를 하지만 실제로 그 바깥에서 넘어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대학 입장에서는 누가 추천을 했는지,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장학금을 주자고 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? 여태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. 예. 그래서 앞으로는 그거를 외부 장학금도 그 기준을 좀 명확히 해달라고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뭐 그 부유한 친구가 장학금을 받는 것이 뭐 정당하냐 그렇지 않냐, 이건 도덕적 판단과는 변론으로 이 과정에서 그 어떤 불법적 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? 불법적 요소를 지금은 알 수는 없습니다. 예, 그렇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그동안의 그 시스템이 또 그래 왔었고요. 예. 그 장학금 문제는 이제 그런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아까 그 진단서 문제는 그 서울대 병원의 진단서 양식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. 제가 제출한 걸 보면 저희가 2014년에 사용하던 당시에는 저희가 진단서를 뽑을 수 있는 루트가 두 군데입니다. 그러니까 원무과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루트가 있고, 또 하나는 저희 전자의무기록을 통해서 하는 루트가 있고, 그렇게 두 군데 있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에 쓰였던 그런 예, 진단서와 어쨌든 비슷합니다. 그 어쨌든 양식이 뭐 전혀 다르다라는 건 사실과 다른 얘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진단서 양식은 당시 사용했던 양식과 같다, 맞죠? 맞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자, 일단 요 정도는 제가 좀 확인을 좀 하고요. 그 다음에 그 뭐 나경원 대표의 그 아들 문제를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. 예, 이게 그 포스터가 논문입니까, 아닙니까?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서울대학의 의대의 기준에 의하면 논문 연구 업적으로 치지를 않습니다. 업적은 치지 않고. 예, 근데 이제 그 BK 같은 경우는 학생이 가서 논문 발표하는 것도 업적으로 치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업적으로 칠 수 있습니다. 예. 그러면
자, 아마도 이제 저희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윤영진 교수가 이러저러한 학회에 가서 발표한다고 했을 때 자료를 좀 띄워보시면 다 보면 저기에 논문 발표를 하겠다라고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. 그리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거 보면 다 논문 초록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. 물론 포괄적으로 이제 포스터 논문으로 봐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겠죠. 그러나 어쨌든 포스터하고 논문은 이런 관계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여기서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고 생각하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이 건은 좀 약간 모순된 면이 있어요. 어떻게 모순됐냐? 자,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자기가 실험하고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. 그로 인해서 상도 받았고 그걸로 또 대학도 갔어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자, 근데 이 친구가 결과물을 제출해 그를 통해 상을 받았다면 이거를 이용해서 윤영진 교수가 만약에 연구를 해서 다른 학회나 이런 데 제출했다면 그거는 윤영진 교수가 그 학생의 연구 성과를 표절한 겁니다.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. 거꾸로 윤영진 교수의 연구 성과물을 그 학생은 그냥 갖다 썼다면 그건 이 아이가 그걸 도용한 것이 되겠죠.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. 둘 다를 충족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? 근데 이제 윤 교수는 교신 저자라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자재나 이런 걸 다 쓰게 하고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직접 실험을 안 하더라도 교신 저자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. 이게 이공계 논문의 특성상 보통 그렇게 많이 합니다. 아니 특성이 그렇지만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 이게 복합적인 논문 단계라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실험 데이터가 다양하다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포스터 수준에서 사실은 연구 실험 데이터는 그거밖에 없거든요. 3장짜리고. 이거 말고는 다른 데이터는 없는 겁니다. 근데 조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쨌든 저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. 자,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.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진실성위원회가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니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아까 제가 실제로 뭡니까? 이 IRB 미주수 보고서를 제출을 아직 안 했다고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하겠다 그러긴 했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. 답변을 할 때는 어떻게 답변을 했냐면 IRB 미주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윤 교수가 보완하겠다고 해서 그랬나요? 네,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. 어떻게 정확한지 정리해 주시고 네,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다음에 미준수 보고서 제출 관련해서 이거를 인지한 이후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 관련 규정을 좀 듣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임재훈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.